다음 주제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도로 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 운전자도 손을 치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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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 뭐야? 저 맥주 캔도 있네, 맥주 캔. 저거 한 10km 이상 저렇게 달린 것 같다는데요. 그 전부터 달렸을지도 모르죠. 아이고, 쏙 들어갔다. 쏙 들어갔어. 바퀴벌레 들어가 쏙 들어갔어. 왜? 너가 왔어? 뭐야? 아, 경찰. 아이, 참나. 그 젊은 패기가 좋긴 좋지만은 그러다 큰일 난 이들.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나이가 든 성인들이더군요. 저렇게 젊은 패기를 부린 건데 저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젊음의 패기라고 부르기에는 젊음의 부끄러움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런 행동에서는 안 되겠죠. 이게 단순히 패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방해를 하고 운전자도 지금 차량 본네트 위를 치는 모습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도로교통법상에요. 난폭 운전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난폭 운전이라는 것이 뭐 위험하게 주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시비가 붙었을 때 앞으로 끼어들어서 멈춘다거나 하는 것도 난폭 운전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 고성을 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민다거나 하는 행동도 난폭 운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되면은 일단 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로 위에 무법자들 모습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SUV 한 대가 바퀴에서 불꽃이 일 정도로 속도를 내며 달리는 모습인데요.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달리던 이 차량, 결국 중앙선을 넘어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 석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앞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차체가 심하게 부서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후로도 300m 정도를 더 가서야 차량은 겨우 멈췄습니다. 이 차를 운전했다는 20대 남성 사고 직후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는데 인근 숲속에서 발견됐어요. 누가 네. 잡았습니까? 그렇죠. 이 누가 잡았냐면요. 숲속을 도망 다니고 있던 숨어있던 이 만취 운전자를 견인차 기사가 잡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차량을 견인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견인차 기사가 출동을 했는데 지금 만취 상태의 운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자수하라고 권하고 이제 경찰에 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를 내고 바로 이 사고에 대한 수습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차를 그대로 두고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네. 이런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것이 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벌인 일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네. 마지막 사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함께 보시죠. 잠든 시간, 주택가 전봇대가 느닷없이 쓰러져 건물을 덮쳤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전봇대 때문에 세탁기가 찌그러지고 베란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제 새벽 4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불타서 천장 위쪽에 피 입었고 4층 세탁기까지 박살났고 전봇대가 박았잖아요.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유리 쪽에도 그을린 자국이 있고 위층도 불나가지고 물루스로 흙가게 돼가지고 소리가 나가서 번쩍 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 잠옷 바람을 젖어 입고 나와 보니까 전봇대가 쓰러져가 있더라고요. 차가 부딪혀갖고 그냥 완전히 앞에 찌그러져갖고 있고 창문 닫아놔도 완전히 늘릴 정도로 크게 났죠. 그냥 폭탄 터진 소리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보통 사고 같으면은 전봇대에 차가 박히게 되면 차만 부서지는 정도에서 끝났는데 네. 워낙 충돌이 크다 보니까 이 전봇대가 가정집으로 쓰러지게 된 거죠. 네. 정말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인근 280세대가 무려
10시간 정전이 되었습니다. 어허. 이번 사고도요. 안타깝게도 음주 사건이었습니다. 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런 일을 벌였는데 전봇대가 쓰러졌잖아요. 이거 배상 책임 사실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봇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물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이런 부분 배상을 해야 하고 본인 부담금도 있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두 사건이 다 음주 사고 아닙니까? 음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이 신체 훼손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은평구의 사고의 경우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284대가 10시간 동안 정전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음주운전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